잠깐, 지금 바로 멈추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다리가 자주 붓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거나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드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그 불편함의 진짜 원인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0년 이상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해온 저는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60대, 70대 환자분들이 다리 부종과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그냥 나이 탓 아닌가요? 저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노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6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8%가 다리 부종과 관절 통증의 진짜 원인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원인은 바로 심각한 콜라겐 결핍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의 보충제나 약을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이미 여러분의 동네마트에 어쩌면 지금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콜라겐을 직접 재생하는 특별한 성분을 가진 100가지 채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몸이 스스로 콜라겐 생성을 다시 활성화하도록 돕는 3가지 생활 습관, 그리고 뼈의 칼슘을 증가시키고 관절 통증을 줄이는 자연식품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변화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콜라겐이 이토록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입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완충층을 유지하고 피부를 단단하게 잡아주며 혈관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대 이후부터 매년 8%씩 감소하던 콜라겐은 60대에 접어들면 그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문제는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능력 역시 함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제약산업은 크림, 보충제, 주사제를 끊임없이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무릎 관절이 약해지고 발이 저리며 근육이 점점 위축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콜라겐을 재생하는 채소에는 특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에서는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절대 강조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번째 채소는 여러분을 조금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애호박입니다. 흔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 채소에 왜 제가 그토록 주목하는지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것입니다. 애호박은 자연 상태에서 실리카 함량이 높은 몇 안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실리카는 체내 조직에서 일종의 골격 구조처럼 작용하여 콜라겐 생성을 돕는 미네랄입니다. 실리카가 부족하면 콜라겐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 결과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부종이 생기며 피부가 처지고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노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실리카 부족의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애호박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콜라겐 재생을 원한다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영양소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비타민C는 아미노산을 새로운 콜라겐 섬유로 전환시키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회복 과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실리카와 비타민C는 모두 높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애호박을 너무 오래 삶거나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으면 섭취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영양 가치가 파괴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애호박을 얇게 썰어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천일염을 더한 후 낮은 온도에서 구워 드시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생으로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고
레몬즙을 곁들이면 비타민C를 그대로 보존하여 가장 필요한 세포에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꾸준히 섭취하신 많은 분들이 몇 주 만에 다리 부종이 줄어들고 야간 경련도 함께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7번째는 비트입니다. 밤에 발이 자주 차가워지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발가락이 저리고 불편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와 발이 조직이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콜라겐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여러분은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 말단으로 가는 혈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콜라겐은 지속적으로 비타민 C, 아연, 그리고 단백질 구성 요소를 공급받아야만 그 강도와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체내에서는 새로운 콜라겐 생성보다 기존 콜라겐 분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 결과 허벅지는 처지고 종아리는 무거워지며 심지어 다리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혈색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비트가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합니다. 비트에는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자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부족한 조직으로 더 많은 영양분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비트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입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영양소가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흐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비트를 너무 오래 익히거나 식초에 절인 통조림 제품을 구매하십니다. 이 2가지 방법 모두 중요한 영양 성분을 대부분 파괴합니다. 대신 생비트를 얇게 갈아 신선한 샐러드에 넣고 오렌지, 자몽, 레몬 같은 감귤류 과일과 함께 드십시오. 이러한 과일에 포함된 비타민C는 특히 콜라겐 회복과 관련된 영양소의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익혀서 드시고 싶다면 껍질째 낮은 온도에서 통째로 구워 포크가 부드럽게 들어갈 정도까지만 조리하십시오. 이 방법은 비트에 포함된 자연 항산화 색소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고령자가 수주 동안 비트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종아리 혈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보행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생비트나 가볍게 그은 비트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따뜻해지고 무거움이 줄어들며 걸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6번째는 당근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당근을 드셔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부가 건조하고 무릎이 지속적으로 아프며 종아리가 이유 없이 붓는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당근을 올바르게 드신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콜라겐 재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타민 A는 체내에서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하는 특정 세포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이 세포들은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는 얇아지고 관절은 약해지며 다리 근육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것을 단순한 노화로 받아들이십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만 흡수가 됩니다. 기름 없이 생으로 먹거나 단순히 삶아 먹으면 체내 흡수율은 매우 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 올리브오일 또는 참기름을 한 작은 술만 추가해도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6배 이상 증가합니다. 단지 작은 한 숟가락의 차이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들기름과 강황을 넣어 당근을 가볍게 볶거나 생으로 갈아 레몬즙과 볶은 참깨와 함께 나물로 드시는 것입니다. 구워 드실 경우 계피를 약간 추가하며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껍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소가 바로 껍질을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올바른 방법으로 당근을 섭취하면 무릎 부종이 줄어들고 서 있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며 피부도 점차 탄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5번째는 많은 한국 분들이 이미 냉장고 채소칸에 가지고 계시지만 콜라겐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채소입니다. 바로 적양배추입니다. 보라색의 이 채소를 보실 때 단순히 쌈채소나 샐러드 재료로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진한 보라색이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직접 강화하고 피부 조직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여러 영양학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모세혈관이 강화되면 피부에 멍이 쉽게 들지 않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콜라겐이 필요한 조직에 영양이 적절히 충분히 전달됩니다. 또한 적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고령 환자들에게 이 영양소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비타민 K는 저절자처럼 작용하여 칼슘이 축적되어서는 안 되는 혈관벽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실제로 필요한 뼈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피부 아래에 미세한 혈관이 도드라지며 발목이 부어오르고 발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각양배추에는 일반 양배추보다 약 10배 많은 폴리페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폴리페놀은 피부의 탄력 성분과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콜라겐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분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중요한 비결은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입니다. 적양배추를 오래 끓이거나 삶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귀중한 성분이 거의 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얇게 썰어 사과식초와 약간의 꿀을 넣은 무찜으로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식초는 소화 시스템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익혀 드시고 싶다면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아주 가볍게 찌는 것이 색과 영양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4번째 채소는 많은 분들이 맛드신 여태에서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채소입니다. 바로 방울양배추입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작은 양배추처럼 생긴 이 채소를 30년 이상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리의 힘이 점점 빠지고 균형이 나빠지며 무릎 관절 주변이 붓는 느낌이 있다면 이는 콜라겐 저장량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방울양배추는 다른 어떤 채에서도 가지지 못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방울양배추에는 솔포라판이 들어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성분이 세포재생과 회복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솔포라판은 신호 역할을 하여 쇠퇴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라고 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 방울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주 후 다리 근력과 관절 유연성이 약간 40% 가까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전에 무릎부약과나 균형 문제를 호소하던 분들에게서 더 뚜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방울양배추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약간 열을 가해도 대부분의 함량이 유지됩니다. 이는 많은 다른 채소들이 가지지 못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실수는 이 채소를 노릇하고 쓴맛이 날 때까지 굽거나 높은 온도에서 볶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리 방법은 모든 효소를 파괴합니다. 대신 약 5분 정도만 가볍게 쪄서 막 익은 상태로 선명한 녹색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또는 반으로 잘라 들기름과 레몬즙을 넣고 낮은 온도에서 구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섭취하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발목 부종이 점차 줄어들며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다리의 힘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채소입니다. 한밤중에 종아리가 갑자기 경직되며 잠에서 깨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꽉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픈 그 느낌 말입니다. 혹은 낮 동안 다리가 팽팽하고 걸을 때마다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을 많이 걸어서 생긴 문제나 날씨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몸속에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콜라겐이 동시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금치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부드러운 잎채소이지만 콜라겐 재생 식품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식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근육을 직접 이완시키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바로 이 염증 반응이 다리 부종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루테인을 눈 건강과 관련해서만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와 결합 조직에서 콜라겐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콜라겐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면 피부가 주름지고 처질 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다리가 뻣뻣해지고 관절이 더 유연해지며 무릎과 허벅지 주변에 늘어진 피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영양소는 엽산입니다. 이는 세포 수준에서 조직 재생을 돕는 비타민 B군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손상된 콜라겐을 제때 교체할 수 없게 되고 피부는 점점 얇아지며 상처도 이전보다 늦게 회복됩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시금치를 생으로 갈아 스무디에 넣거나 오렌지, 귤과 함께 샐러드로 섭취하십시오. 살짝 찌는 것도 좋지만 살짝 숨이 죽을 정도까지만 해야 하며 완전히 물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몇 방울을 추가하면 미네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오래 삶거나 기름에 오래 볶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채소의 좋은 영양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4번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해 보십시오. 피부가 더 매끄러워지고 밤에 생기던 쥐가 점점 줄어들며 다리는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몸이 서서히 본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채소는 이 영상을 보시는 반이 대부분이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네스코입니다.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습, 수학적인 구조로 배어된 초록색 나선형 원뿔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외형 뒤에는 30년 이상 연구해온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학적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네스코는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와 같은 계열이지만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항을 함유한 화합물은 간의 해독을 돕고 결합 조직을 파괴하는 효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간이 가부화 상태가 되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흔하게 발생하는데 몸은 더 많은 염증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조용히 간조, 피부, 혈관벽에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간 기능 저하가 관절 경직, 피부 초짐, 지속적인 종아리 부종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 외에도 로마네스코는 비타민 K, 비타민 C, 아연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저는 관절과 뼈 건강 상담에서 항상 강조하는 3가지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와 아연은 혈관을 복구하고 피부 조직의 미세 구조를 강화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올바른 위치로 이동하도록 조절하여 원치 않는 곳에 축적되는 것을 막습니다. 올바른 조리 방법은 작은 송이로 나눈 후 들기름과 레몬즙을 섞고 낮은 온도에서 살짝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구우는 것입니다. 또는 가볍게 찐 후 강황과 마늘을 뿌려도 좋습니다. 강황은 항염 효과를 강화하고 마늘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3번 로마네스코를 섭취하기 시작한 후 단산주 만에 무릎의 압박감이 줄어들고 저녁에 발이 덜 붓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효과입니다. 이제 목록에서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한 채소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맛가지 중 콜라겐 재생 능력이 가장 강력한 채소, 바로 파슬리입니다. 접시 위를 장식하기 위해 올려두었다가 옆으로 치워버리기 쉬운 그 작은 초록색 식물입니다. 수십 년 동안治療를 하면서 저는 값비싼 콜라겐 보충제에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쓰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모든 시장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선한 파슬리는 그램당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 높고 시금치보다 높으며 심지어 흔히 슈퍼푸드로 불리는 케일보다도 높습니다. 비타민C는 새로운 콜라겐 합성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이는 콜라겐 섬유를 서로 연결하여 견고한 구조를 형성하는 효소를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弾力 있고 매끄러워지며 관절은 안정되고 결합 조직은 유연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게 식사를 하더라도 체내에서 콜라겐을 제대로 생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제가 파슬리를 특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여무록소 함량 때문입니다. 식물에 존재하는 자연의 녹색 색소입니다. 여무록소는 과학적으로 혈액 생성 과정을 지원하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리 조직으로 더 많은 산소가 전달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부종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며 걸을 때 느끼던 무거움이 점차 사라집니다.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파슬리는 부드러운 천연 이뇨 작용을 합니다. 이는 체내에 불필요하게 축적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수분이 하루가 끝나는 무렵 발목, 종아리, 무릎이 붓는 원인이 됩니다. 더 이상 파슬리를 장식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줌을 잘게 썰어 매일 샐러드, 된장국 또는 스무디에 추가하십시오. 신선한 파슬리를 레몬즙, 마늘, 들기름과 함께 가라 녹색 소스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향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며 대부분의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중요한 점은 파슬리를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온도는 비타민C를 매우 빠르게 파괴합니다. 깨끗이 씻고 잘게 썰어 생으로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단 몇 주만 매일 꾸준히 파슬리를 섭취해도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더 튼튼해지고 피부가 더 단단해지며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의 채소, 하나의 작은 습관. 그러나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속 깊은 곳부터 건강의 기반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보충제도 이렇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앞서 소개한 맛가지 채소는 콜라겐을 재생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적절한 조건이 없으면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이 바로 그 조건이며 그 중 하나는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습관은 올바르게 먹어 몸에 콜라겐 재생 재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몸은 공기만으로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재료가 필요하며 일상 식사에서 그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콜라겐 재생 과정은 멈추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는 비타민C입니다. 이것은 콜라겐 섬유를 서로 연결해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촉매입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단백질이 충분하더라도 콜라겐 합성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신선한 파슬리, 비망, 오렌지와 자몽은 제가 항상 권장하는 자연식품 공급원이며 특히 열로 인한 영양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아연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관절 연고가 결합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호박씨, 볶은 참깨, 호두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부담되지 않으며 일상 식사에 넣기 쉬운 자연 공급원입니다. 생선, 달걀, 두부에서 얻는 단백질은
콜라겐 섬유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정제된 설탕, 튀긴 음식, 술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콜라겐 분해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건강한 식사 한 끼로 이러한 습관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올바르게 움직여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휴식을 많이 취하는 것이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몸이 움직일 때 뼈와 관절, 결합 조직에 가해지는 기계적 압력은 콜라겐을 생성하는 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물학적 신호가 됩니다. 이러한 신호가 없으면 세포는 점점 비활성화되고 콜라겐은 재생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분해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가장 빠르게 콜라겐을 고갈시키는 조용한 원인이며 심지어 노화보다도 빠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50세 이상에게 저는 고강도 운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규칙적인 걷기, 수영, 가벼운 요가나 태극권이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콜라겐 재생을 자극하면서도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주 몇 대 가벼운 저항밴드 운동이나 가벼운 덤벨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이러한 저항 운동은 근육과 힘줄에서 콜라겐 생성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며 단순한 걷기로는 얻기 어려운 효과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하루 최소 30분, 주 5번의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아침에 산책하고 저녁에는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몸이 계속 재생을 이어가도록 신호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깊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습관은 세 가지 중 가장 과소평가되지만 실제로는 콜라겐 재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콜라겐은 낮이 아니라 밤에 깊은 수면 동안 재생됩니다. 이때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이는 조직 회복과 세포 재생, 콜라겐 생성 전체 과정을 조절하는 신호입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깊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몸은 이 회복 과정을 완료할 시간이 없습니다. 낮 동안 분해된 콜라겐이 밤에 보충되지 못하고 그 부족은 해마다 누적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매우 위험한 요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 호르몬은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며 동시에 관절 퇴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가족을 돌보거나 자녀를 걱정하거나 은퇴 이후 삶의 변화를 겪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우리의 생활 방식에도 잘 맞습니다. 잠들기 약 30분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뇌가 깊은 수면을 준비하게 됩니다. 따뜻한 한 잔의 캐모마일차나 생강꿀차는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밤 조시 이후에는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것을 줄이십시오. 화면의 푸른 빛은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명상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목표는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의 깊은 수면입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몸이 매일 밤 수행하려는 재생 작업을 완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세 가지 습관이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맛가지 채소가 콜라겐 재생 성분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마지막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모든 가정부엌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칼슘을 보충하고 뼈를 근본부터 강화하며 관절액을 회복시키는 자연식품입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바로 참깨입니다. 우리가 비빔밥이나 김밥 위에 자주 뿌려 먹으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씨앗입니다. 참깨는 흰 참깨든 검은 참깨든 모두 매우 높은 칼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인도 함께 제공하여 뼈 밀도를 유지하고 관절 연골을 보호합니다.
또한 참깨에 들어있는 물포화 지방산은 관절 주변 신경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느끼는 은은한 통증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점점 더 분명히 밝혀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참깨는 무릎 관절 내부의 윤활액 회복을 돕습니다. 이 윤활액이 부족해지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부담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참깨를 약한 불에서 고르게 저어가며 볶아 약간의 톡톡 튀는 소리가 날 때까지 익히기를 권합니다. 생참깨는 일부분들에게 소화불편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에게 더 그렇습니다. 볶은 후에는 곱게 갈아 매일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섞어 드십시오. 참깨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칼슘 공급원이 서로 보완되어 뼈 밀도와 무릎 관절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참깨.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몇 주 후 무릎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두입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오래전부터 호두를 뇌의 음식이라고 불러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호두의 또 다른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의 관절과 말초, 신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가 오메가6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입니다. 특히 오메가3은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지속적인 염증이 관절 통증과 주변 신경 자극의 원인이 됩니다. 오메가3이 충분히 공급되면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아침이나 오래 앉아 있다가 나타나는 통증이 점점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는 칼슘, 마그네슘, 인, 아연, 그리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뼈 밀도를 유지하고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깨, 목, 허리 부위의 신경이 압박되거나 긴장되어 저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호두는 신경을 보호하는 미엘린층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 보호층이 회복되면 신경 신호 전달이 더 안정되고 저림 증상도 점차 줄어듭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호두 두 알을 작은 그릇에 물에 담가 두십시오. 다음 날 아침에 꺼내 충분히 씹은 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십시오. 밤새 불리는 가정은 견과류 속 자연 효소를 활성화시켜 영양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하루는 참깨, 다음 날은 호두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번갈아 실천하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방법입니다. 작지만 지속 가능하고 단순하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며 대부분의 한국 식도품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간구하시는 것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바로 검은 콩입니다. 수입된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단지 콩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하게 들려서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이해합니다. 콩에는 식물성 칼슘인 이소플라본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골밀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배경 이후 여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고손실 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식물성 칼슘 공급이 이루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뼈 약화와 만성관절 통증의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여기에 더해 콩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손실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콩의 혈당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뇨를 관리하고 있거나 의식세 이후 혈당 변화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혈당이 장기간 불안정하면 전신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만성염증은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에서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덜 언급되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두 가지 식품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린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문화권의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흥미롭게도 현대과학이 그 효능을 점차 입증하고 있습니다. 말린 무화과에는 칼슘, 가리움, 마그네슘,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철분 함량은 혈액 생성 과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에게 유익합니다. 말린 무화과에는 또한 소화를 조절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에게 매우 흔하지만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소화 기능이 원활하면 칼슘과 기타미네랄의 흡수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섭취 방법은 따뜻한 물에 말린 무화과 한 개를 약 10분에서 4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드시거나 낮 시간에 가벼운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이 식품은 특히 무릎이나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나는 소리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께 제가 자주 권하는 식품입니다. 이러한 소리는 관절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 내부에 윤활액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작은 크기에 비해 아연과 마그네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아연은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관절 연골을 형성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아연이 충분히 공급되면 연골 재생 과정이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에서 나는 불편한 소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박씨의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작용하여 관절 주변 근육의 기능을 조절하고 경직을 예방하며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말린 무화과와 호박씨, 작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시간이 만들어낸 손상을 몸속에서 조용히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콜라겐을 재생하는 막가지 채소부터 몸 안에서 회복을 돕는 3가지 습관,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강화하는 자연식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이상 환자들에게 직접 조언해온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은 몸은 올바른 조건만 주어지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은 실천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에 파슬리 한 줌을 추가하거나 잠들기 전에 호두 두 알을 물에 담가두거나 또는 내일 아침 10분 더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반복되면 몸은 그 신호를 기억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자연스럽게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몇 주가 지나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관절이 덜 뻣뻣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매주 건강관리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우선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과 가족, 특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이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며 에너지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